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내일 임명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좌파 방송들 난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바로 또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인재풀이 말라버릴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정부를 무정부 상황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뭐 그 외에 청문대상 그리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새로 임명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에 예산과 인력,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나라 일을 방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요. 뭐 무슨 그 대통령과의 대화, 아무 때나 대통령과의 대화 운운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최민희의 의원직이 제명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망언을 많이 하고 반성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리고 좌파 방송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측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까지 그 청문 보고서 다시 재송부해달라라는 입장인 건데요. 결국에는 내일 임명을 하는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통위 부위원장에는 김태규 또 그 권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파이터들로 방통위를 다 채워 넣고 KBS, MBC, EBS 방송 장악 음모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거부권도 행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제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부 기한은 그냥 오늘로 박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민주당이 또 탄핵하겠다라고 움직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7월 25일 그리고 29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오늘 더 시간 끌 것 없다. 바로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하라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바로 다음날 임명이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을 바로 임명할 방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만큼 지금 파이터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부위원장 인선까지 하면은 현재 영명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의결해 버려야죠. 왜? 민주당이 즉시 탄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하루를 기한으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고
다음 날 바로 임명안을 제거한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일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사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서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 자,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대한민국 국가와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거부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최상병 특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서 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자, 민주당 뭐 보나마나 또 탄핵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어차피 KBS와 MBC 이사진이 임명되고 난 후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뭐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겠죠.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데요. 이거 나라 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도를 넘는다, 선을 넘는다.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참 폭거를 통해서 개헌, 그죠? 임기 단축, 탄핵 이런 거 이뤄내겠다라는 건데 국민들이요 이런 식의 수의 우위를 이용한 폭거를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고요. 우리가 무조건 막아냅니다. 자,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바로 강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자,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사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전략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의힘 108명이 배신자만 없으면 전략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또 법안 조금 바꿔서 올리겠지만은 그거 미래가 없죠. 끝까지 무한 반복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일 대우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이 낄 자리는 솔직히 없죠. 한동훈은 끊임없이 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최상병 특검을 샘플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동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뺀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텐데요. 부글부글 끓으면 뭐합니까? 자기 무능하다는 것밖에는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밖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끝까지 탄핵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오랜 당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8월 12일 박문진 임기가 마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2차 대립전선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면서 여당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는 KBS, MBC, 이사진은 다 임명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탄핵해라.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아보겠다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되자마자 이사진 의결한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탄핵 대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각되죠. 그러니 민주당 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최민희의 망언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이진숙 뇌구조 이상 발언 사과할 생각이 없다. 최민희 일본 정부 대변인과 같은 뇌구조 극우적 뇌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최민희가 이진숙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전혀 취소할 생각이었고 더 강화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뇌 구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질병이 있다, 그죠? 장애가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비하 발언, 예, 그 환자 비하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윤리위로 회부를 해서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최민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라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극우적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무슨 폭력을 썼습니까? 어디다가 대고 극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우 프레임에 친일 프레임까지 덮어 씌우는 게 쟤들 만병통치약 레파토리인데요. 좀 레파토리 좀 바꿔오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청장년 다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도 일본들 지금 뭐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1000만 단위로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친일 프레임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상상력이 메말랐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뉴라이트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답하더라. 저는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 자, 뉴라이트라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뉴라이트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파가 좌파 출신들이 그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보수와는 다르다라면서 얘기했던 게 뉴라이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신지호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신지호 아니다, 뉴라이트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쟤들은요 아직까지도 이쪽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죠. 심지어 뭐 보수도 지금 여기저기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지속적으로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해가면서 저자들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이진숙 후보자 지켜가지고요. 대한민국 방송 정상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이 정상화돼야지 그 좌파 혹은 위장우파, 강남 좌파 일색인 스피커들을 우리가 싹 다 제거하고 진정한 의미의 우파 스피커들이 방송에서 역할을 하고 여론을 선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만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되고요. 결국 이진숙 후보 지켜내면 지금 잘못된 언론 환경, 방송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딸 패널들 싹 다 청소해서 한동훈 세력 끌어내리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